반가워요. 아직도 농막에서 눈치 보며 자고 계신 거 아니죠? 이제 그 찝찝한 불법 농막 시대, 제가 확실히 끝내드릴게요. 합법적인 5도 2000 라이프를 위한 끝판왕 가이드, 농촌 체류형 쉼터 마스터 블루프린트에 잘 오셨습니다.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고 주말 2일은 농촌에서 힐링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제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진짜 지침서가 되어드릴게요. 이제 숨어 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전 농막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잠자는 건 꿈도 못 꾸는 불법이었고 꼴랑 6평 남짓한 좁아터진 공간에서 뭘 하겠어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밥 한 끼 해먹기도 힘든 그냥 짐이나 넣어두는 창고였죠. 그런데 2024년 12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나오거든요. 이제 합법적으로 잠도 잘 수 있고 공간도 10평고 확 넓어집니다. 5도 2촌 꿈꾸는 분들에겐 최고의 징검다리가 될 거고 농촌의 사람 냄새 좀 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존 농막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쉼터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제가 한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쓰는 목격부터가 급이 달라요. 예전 농막은 그냥 삽이랑 비료 던져두는 창고였거든요. 그런데 쉼터는요? 아예 대놓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국가가 허락해준 임시 숙소예요. 차원이 다르죠. 숙박? 농막에서 몰래 잤다가는 바로 불법 딱지 끊기기 십상이었죠. 근데 쉼터는 합법적으로 꿀잠이 가능합니다. 면적도 보세요. 농막 6평. 솔직히 사람 살기엔 너무 좁아서 숨 막혔잖아요. 쉼터는 10평까지 확 넓어졌습니다. 4평 차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골 생활에선 안방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 하나 나갑니다. 바로 도로예요. 농막은 길 없는 맹지에 툭 던져놔도 됐지만 쉼터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자는 곳이라 소방차가 쌩쌩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해요. 이거 없으면 쉼터커녕 아무것도 못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기간. 농막은 그냥 대중 없는 임시시설이었지만 쉼터는 기본 3년에 3번 연장해서 최대 1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딱 12년 동안은 여러분의 든든하고 합법적인 별장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쉼터 본체 크기. 이거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생돈 날립니다. 딱 정리해드릴게요. 쉼터는 최대 연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이하로만 지어야 하거든요. 겨우 10평? 하실 수도 있겠지만 6평짜리 좁아터진 농막 쓰던 분들한텐 이게 거의 강남 아파트 펜트하우스급 변신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무작정 높게 지을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전체 높이는 딱 4m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층고 높였다가는 힐링 공간이 아니라 철거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로망의 끝판왕, 다락 공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지붕 모양에 따라 허용 높이가 다르거든요. 지붕이 평평하다면 다락 높이는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이라면 1.8m 이하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수치에서 딱 1cm만 넘어가도 합법적인 쉼터가 아니라 위반 건축물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0평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짜 고수들은 이 보너스 공간에서 승부를 보거든요. 지금부터 10평을 15평처럼 쓰는 마법, 데크, 주차장의 비밀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데크. 이거 잘만 깔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 쉼터 본체 면적 외에 서비스로 주는 공간인데 기준이 있어요. 가장 긴 외벽열이 1.5를 곱한 면적까지는 공짜예요. 근데 욕심부려서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초과한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10평 본체 면적을 깎아먹습니다. 공짜라고 막 퍼담다가는 내 밥그릇 뺏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차장은 딱 한 칸, 13.5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 많이 칩니다. 에이, 관리하기 편하게 공구리 좀 치지 뭐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콘크리트 붙는 순간 그건 합법적인 쉼터가 아니라 불법 시설물로 찍히는 거예요. 무조건 잡석 깔거나 잔디블럭만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이건 완전 프리패스예요. 쉼터 면적에서 아예 빼줍니다. 대지인 하수도법 기준 안 지키고 대충 묻었다가는 나중에 준공 안 떨어져서 피눈물 흘리니까 법대로 제대로 시공하셔야 해요. 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쉼터는 남들보다 훨씬 쾌적한 진짜 별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절대 공식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쉼터 짓고 싶은데 땅을 딱 집 크기만큼만 사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들 뒤통수 맞거든요. 쉼터 설치의 핵심은 바로 2배의 법칙이에요. 쉼터 10평에 데크, 정화조까지 싹 다 합친 면적 있죠? 그 전체 시설 면적의 최소 2를 곱한 만큼은 무조건 농사 짓는 땅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쉽게 비유자면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큰 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도로에서 쉼터까지 들어가는 통로 면적까지 더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꽤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 땅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깐깐해요? 라고 생각하시죠? 나라에서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쉼터만 덜렁 지어놓고 농사는 뒷전인 무늬만 농부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농사 지을 사람만 쉼터 지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 살 때 이 계산법 모르면 나중에 쉼터는 구경도 못하고 비싼 상추밭만 가꾸게 될 수 있으니까 이 2배의 공식은 머릿속에 꼭 박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머리 아픈 숫자 공부 말고 내 땅 견적 가로 나오는 실전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내가 땅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딱 3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먼저 나 전원생활 제대로 즐길래 하는 케이스 A, 풀옵션형입니다. 쉼터 10평 꽉 채우고 데크, 정화조, 주차장까지 싹 다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설 면적만 한 22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땅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까 말한 2배의 법칙 기억하시죠? 최소 43평 정도는 있어야 아, 내가 진짜 별장 하나 가졌구나 소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 다 필요 없고 가성비로 가겠다는 케이스 B, 미니멀형입니다. 쉼터랑 데크, 정화조만 콤팩트하게 챙기는 거죠. 주차장, 길가에 대면 된다는 마인드면 총 면적이 15평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이러면 땅은 30평만 있어도 합법적으로 쉼터 올릴 수 있습니다. 땅값 아껴서 건물에 더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 딱이죠. 마지막으로 진짜 고수들이 챙기는 케이스 C, 통로 포함 실전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쉼터 짓고 나서 헬리기 타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도로에서 내 쉼터까지 들어가는 통로 면적을 계산 안 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풀옵션에 통로 3평만 추가해도 필요한 땅은 46평으로 늘어납니다. 에이, 그깟 3평 차이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죠? 그 3평 때문에 준공검사 때 담당 공무원이 사장님, 농사 지을 땅이 법적 기준보다 모자라요 하고 딱지 끊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땅 살 때 이 통로 면적까지 계산기에 넣었느냐 아니냐, 여기서 초보와 고수의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이 금싸라기인지 아니면 그냥 잡초만 무성한 맹지인지 판가름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3단계 입지 필터에 여러분 땅을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게 상책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도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많이들 넘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맹지? 절대 안 됩니다. 쉼터는 사람이 자는 곳이라 사고 나면 소방차가 쌩쌩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도로 없는 땅에 쉼터 짓겠다는 건 배달 안 되는 산 꼭대기에 집 짓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현황도로라도 좋으니 무조건 길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필터, 안전입니다.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지역, 이런 곳에 쉼터 짓는 건 침대 밑에 시한폭탄 깔고 자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나라에서 여기 위험하니까 잠자지 마 라고 딱 정해놓은 거니까 로망 따지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런 곳은 무조건 배제입니다. 세 번째 필터는 특별규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 여기는 국가가 신성 불가침으로 정해놓은 곳들이에요.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 라고 따져봤자 입만 아파요. 이런 곳은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때리는 팩트 하나 더. 이면은 찾아보지도 마세요. 산에다가 쉼터 짓겠다는 꿈은 접으시라는 겁니다. 실제 3년 이상 땀 흘려 농사지은 전, 탑, 과수원만 이 입지 필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은 이 3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나요? 통과했다면 이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내가 쉼터 지을 자격이 되는지 자격 판별기 한번 제대로 돌려봅시다. 신분이랑 땅 위치에 따라서 운명이 확 갈리거든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농업인입니까? 만약 예라면 그냥 축하드립니다. 하이패스 타고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든 아니든 본인 땅이면 어디든 쉼터 툭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이 아니라 주말 농장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찜한 그 땅,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나요? 흔히 말하는 절대 농지 말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 아니라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 땅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되기 전에 사셨나요? 이해라고 하신다면 운 좋게 턱걸이로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 샀자? 그럼 미련 버리세요. 거기엔 쉼터 절대 못 짓습니다. 내 땅인데 왜 안 돼? 라고 우겨봤자 입만 아프거든요. 안 되는 땅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쉼터 가능한 다른 땅 찾으러 가는 게 여러분 통장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세금 공부부터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금은 솜사탕처럼 가벼운데 혜택은 강철처럼 묵직하다는 겁니다. 먼저 세금판에서 거의 무조건 혜택을 받습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라 주택수 산정에서 아예 빠지거든요. 양도소득세 폭탄이나 종부세, 쉼터한테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팔 때 1가구 2주택 걸릴까봐 벌벌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규제의 그물망을 쏙 빠져나가는 가장 완벽한 탈출구인 셈이죠. 나가는 돈도 거의 껌값 수준입니다. 취득세? 한 10만 원 내외면 끝나요. 재산세는 1년에 고작 10,000원 정도입니다. 1년에 친구랑 소주 한두 번만 안 마셔도 세금 고민은 끝나는 거예요. 유지비가 이 정도로 안 드는데 망설이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요? 다 좋은데 여기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자폭 버튼 2개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 눌렀다가는 쉼터가 아니라 철거 대상 1순위 되는 겁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첫 번째 레드 플래그. 전입신고 절대 금지입니다. 쉼터는 어디까지나 잠깐 머무는 임시숙소지 여러분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에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하고 동사무소 달려가서 전입신고하거나 아예 짐 싸들고 1년 내내 눌러앉는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쉼터는 국가공인 불법주택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바로 네 손으로 다 때려 부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무서운 철거명령서가 날아올 겁니다. 두 번째 레드 플래그는 타인 임대랑 에어비앤비입니다. 꼭 나 안 쓸 때 에어비앤비 돌려서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분들 계시죠? 꿈 깨세요. 쉼터는 오직 여러분이랑 가족들 농사 체험하라고 내준 특권 같은 공간이에요. 남한테 돈 받고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숙박업자가 아니라 불법 시설물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설마 걸리겠어? 하는 그 안일한 편법. 요즘은 위성지도랑 드론이 다 잡아내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적발되면 그 즉시 철거 대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이미 농막 가지고 계신 분들 나는 어떡하나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 찝찝한 불법 농막을 당당한 합법 쉼터로 세탁, 아니 양성화하는 황금 로드맵을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로망에 젖기 전에 내 농막이 자격이 되나 냉정하게 검토부터 하세요. 아까 말한 소방차 들어오는 도로 있죠? 그거 없으면 아무리 애지중지 꾸며놓은 농막이라도 쉼터 전환은 꿈도 못 꿉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조건이 맞는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국가가 딱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줬거든요. 이 유예기간 안에 나 이제 쉼터로 쓸게요 라고 신고만 하면 그동안 가슴 졸였던 세월 청산하고 합법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난 기존 농막도 쓰고 쉼터도 새로 짓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한 땅에 둘이 같이 있어도 돼요. 대신 둘이 합친 면적이 무조건 33제곱미터, 10평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침대에 둘이 눕는 건 되는데 침대 밖으로 발이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명심하세요.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하다가 3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턴 얄짤 없습니다. 신고 안 된 불법 농막은 국가의 법적 망치를 맞고 강제 철거 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지금 당장 본인 농막 지적도부터 확인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행정 절차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귀찮고 돈 많이 드는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자체 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딱 하고 농지대장만 쓱 바꾸면 끝이거든요. 복잡한 허가제 대신 신고제를 택했다는 건 국가가 여러분께 문턱을 확 낮춰줬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쉼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본 3년 주기로 계약갱신하듯 연장하는 건데 딱 3번까지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총 12년이 마지노선인 거죠. 쉽게 말해 12년짜리 장기 렌트 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뒤엔 어떡하냐고요? 법적 원칙은 냉정합니다. 싹 치우고 원래 상축밭으로 돌려놓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에요. 물론 지금 나라에서 이 12년이라는 수명을 더 늘려줄지 말지 열심히 머리 맞대고 협의 중이라니까 너무 미리 걱정은 마세요. 일단 12년 동안은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서류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오도이촌 라이프를 불법에서 로망으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오도이촌 꿈을 완성할 최종 마스터 체크리스트 딱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의 로망은 한순간에 불법 건축물이
건물이라는 딱지범벅이 될 겁니다. 첫째, 건물 사이즈 욕심부리지 마세요. 10평 이하, 높이 4m. 이거 넘어가면 그건 합법적인 쉼터가 아니라 예쁜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특히 주차장에 관리 편하자고 콘크리트 붓는 거, 그건 쉼터에 사형 선고 내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절대 금지예요. 둘째, 땅 계산기 똑바로 두드리세요. 쉼터랑 부대시설 다 합친 면적보다 농사 짓는 땅이 2배는 더 커야 합니다. 농사보다 쉼터가 안방을 더 크게 쓰면 쫓겨난다는 거 명심하세요. 셋째, 길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소방차가 넉넉히 들어올 수 있는 길에 딱 붙어 있는지 항공사진 말고 현장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길 없는 쉼터는 힐링 공간이 아니라 그냥 고립된 감옥일 뿐이에요. 넷째, 서류 필터링 귀찮아하지 마세요. 지자체에 전화 한 통해서 위험구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나라에서 여긴 위험해 라고 경고하는 땅에 억지로 쉼터 올렸다가 재난이라도 나면 그땐 누구도 책임 안 져줍니다. 마지막, 레드라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넘지 마세요. 전입신고하고 눌러앉거나 몰래 에어비앤비 돌릴 생각? 요즘 드론이랑 위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편법 쓰는 순간 힐링은 끝이고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규정 지키는 사람만이 남부럽지 않은 합법적인 별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받은 땅 지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가 쉼터 가능한 땅인지 팩트 위주로 딱 짚어드릴게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버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